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2022년 증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행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확인된 만큼 주식 시장의 반등이 찾아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한 12월 10일 또 세계의 인권의 날에 중국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13일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위협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을 좌우하는 FRB의 금리 인하 언제쯤 단행될까요? 네,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요. 내년 3월에 정책 금리가 5%에 도달한 뒤에는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즈음이면은 FRB 같은 경우에는 경기 감속 또는 경기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나쁜 데이터들로 둘러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년 가을 무렵까지는 금리 인하는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조기 은퇴한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요. 또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주식시장 환경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IB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 없이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경우에도 내년 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4,0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진 않을 것으로 봤고요. 또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없다면 S&P 같은 경우에는 3,15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시장에서는 내년 전망을 이렇게 밝게 보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미국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임금발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 주식시장 낙관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 과거 미국의 증시 움직임들은 어땠습니까? 네, 그 미국 경기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은 미국의 대기업 CEO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100%, 또 FOMC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도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 후퇴에 빠지면은 실업률도 높아지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는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필요한 재정이나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하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시장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12번의 경기 후퇴를 경험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경기 후퇴 직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경기 후퇴에 진입한 뒤에는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 경기 후퇴에 진입하고서 2년 뒤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한 경우는 3번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1973년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2000년 IT 거품, 2007년 서브프라임과 같이 금리 인상 외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한 경우에만 주가가 길어졌을 뿐이지 이번처럼 금리 인상만 가지고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간 경우에는 예의 없이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과거의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봐 주시면서 이 경기 침체 국명시의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2번의 경기 후퇴 중에 대다수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역으로 또 주식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낙관을 하시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네, 기업 측면에서 보면요. 과거 경기 후퇴를 전후해서는 새로운 그 역동적인 상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차세대를 짊어질 상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냈는데요.
2008년 국제금융 위기가 온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아이폰이 등장했고요. 또 에어비앤비도 창업을 했고 비트코인도 탄생을 했습니다. 가까운 신뢰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은 화상회의 앱인 줌도 나왔고요. 또 넷플릭스라고 하는 케이블 TV가 각광을 받았고 또 온라인 음식 주문 배달 플랫폼이죠. 우버이츠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경기를 이끌었는데요. 이런 그 차세대 상품 서비스의 등장 여기에 보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 자체가 아니라 기술 발달 또 기존의 비즈니스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면서 이런 그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차절 경기 후퇴 국면을 보면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규모 정리 해고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른 산업 또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새로운 산업에서 주시장에 새로운 각광을 받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경기 후퇴 시점에 투자의 기회로 삼아보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후퇴 시에 오히려 또 차세대 상품 서비스가 등장을 해서 상승을 이끄는 견인 요소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경기 후퇴 기회는 어떤 신상품이 등장해서 또 시장을 이끌어갈까요? 네, 미국의 IT 기업들, 특히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5G 가입자 수가 10억 명을 올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도 디지털과 관련된 마케팅 고도화에 엄청난 투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디지털 변혁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미국의 전국 규모의 화장품과 약국을 묻는 스마트폰 웹이 출시가 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최근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 확인 시간을 6분의 1로 단축시켜준다든지 SMS 인증과 관련해서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 보급된다든지 그리고 음성과 키패드를 통해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대화식 음성 시스템도 만들어내는데 이를 IVRC 제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내비게이션, 교육 서비스 부분에 아주 넓게 지금 접목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거대 디지털 포머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한 다른 분야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융합 서비스 분야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선두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R&D 투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프론티어 스피드라고 해서 지속형 순환 그 사회망을 구축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또 이에 필요한 21세기형 인재도 많다는 측면에서 폭넓은 분야의 비즈니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송중기가 그 벤처 그 투자로 통해서 꿈을 이뤄가는 그런 그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경기 후퇴 국면에는 아무래도 기간도 짧을 거고 하락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주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속속 등장한다면은 위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찬스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주목할 만한 신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8개월 연속 또 적자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금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의 그 FRB가 긴축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속도 조절론이 이야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그 지난 주말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1,200원대까지 들어섰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뭐 속도 조절이 되면서
320원대를 전후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이나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역 수지가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눈치 보기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 지표의 강약, 또 미국의 금융 당국자들의 발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숨고르기 이후에는 다시 그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